울분과 분노 장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분노, 특히 범분노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이 분노 장애, 특히 범분노 장애는 너무 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약물 쓸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정신병 약물 쓸 수 있는데, 이게 분노가 약물로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신심리요법을 꼭 병행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치료의 목표는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거예요. 유연하게 만드는 것들,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유연성이 굳어지고, 우리가 보면 화가 잘 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것들이 될 때 분노가 잘 터져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울분 장애를 치료하는 데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하엘 린덴 박사가 일종의 개발한 치료 이름이 지혜 치료예요. 지혜를 가지고 분노 장애를 해결해 보자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 범분노 장애 치료에서도 지혜 치료의 요소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좀 나누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따로 아마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혜는 아주 간단하게 보면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세상에 봤을 때 내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냐, 그 능력이 뭐냐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능력,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이 지혜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방법으로 다 써봤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들이 지혜거든요. 범분노 장애가 있으면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지? 이럴 수는 없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굳은 인지죠. 내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어떤 풀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들, 소위 지혜를 내가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 사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내가 겪었을 때 그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해서 요거는 지혜 치료 얘기할 때 또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 맥락이 뭐고, 내가 좀 상대적인 것들 좀 보고 불확실한 걸 또 견딜 수 있고 좀 길게 보고, 이런 것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보다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져서 결국 세계관이 좀 유연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PTD, 외상울분장애는 내가 어떤 사건을 겪는데 어떤 내가 모멸감을 겪을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범분노 장애는 사실은 울분의 대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또 어렸을 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상울분 장애든 간에 범분노 장애든 간에 내가 가진 세계관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세계관이 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혜 얘기를 한번 다루고 싶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하여튼 뭔가 내가 한 발짝 떨어지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분노의 상황이라고 하는 곳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에서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화의 그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전문적인 방법들, 마음 챙김이라든지 수용 전념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 원칙만 따져서 화가 가득 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받아들여요, 수용하세요 이러면 거의 실패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좀 떨어져서 영성을 발휘하고 초월적인 접근이 되고 그러면 참 좋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화나 있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개입, 또 이게 화나 있으신 분이 자기 자신한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개입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화가 나는 이런 환경에서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 만해. 화가 날 수 있어.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정상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선 정말 화가 날 만했네 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 받아주고 인정하는 거. 우리가 수용받고 인정받는다 해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수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가 감정이 받아들여졌다면 내가 화가 났었어. 너 정말 화났겠다. 너 화날 수 있어. 그러면 사실은 굳이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그 수용받고 인정받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한 거예요. 수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고 화가 자꾸 나면서 터질 것 같은 화가 내 안에서 자꾸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내 안에서 어떤 경험이 자꾸 쌓이면서 이런 감정이 분노가 쌓이는데 이런 감정 이상하다. 이 감정 정말 피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내 감정인데. 감정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보지 않고 감정을 피하고만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이 감정을 가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감정을 가질 수 있구나. 내한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보면 됐었는데 그거를 감정이 올라오는 걸 나 왜 이런 감정을 가지지? 그 감정을 안 볼래 하니까 눌러놓는 거죠. 화가 터질 것 같이 굉장히 강력한 감정인데 그걸 누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화를 누르는데 거기다 에너지를 쓰는 거죠. 화를 억압하고 사는 거죠. 화가 올라오는데 눌러보고 누르다가 실패하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누르는 것과 화를 터지는 방법. 근데 예를 들면 화를 좀 표현하면 날까요? 그렇게 따지면 화를 자꾸 표현하시고 화를 터뜨렸던 사람들은 지금 화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자꾸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표현하는 것만으로 표출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거죠. 억압해도 효과 없고 표출해도 효과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화를 눌러놓거나 터뜨리는 방식은 효과가 없구나. 이게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누르는 건 효과가 없구나. 폭발하는 것도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이걸 폭발하면 왜 효과가 없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를 어디다 냅니까? 사람한테 내잖아요. 그럼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거 아니에요. 또 화를 사람한테는 뭘 낼까? 물건을 화를 내요. 물건에 화를 내버려. 그러면 어떻게 던지고 깨고 그러면 사물이 피해 재산상 손해를 가져와요. 관계도 깨지고 물건도 부서지고 깨부수고 나서 깨부수고 나면 관계가 깨지는데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터져도 내 마음도 깨지고 물건도 깨지고 피하면 물건에 대해서 깨지진 않고 사람도 내가 화를 나도 터지질 않으니까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억압이 어떻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분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요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을 눌러놓거나 감정을 터뜨려 버리거나. 그래도 억압하거나 분출하면 그 당시는 좀 넘어가죠. 그 당시는 조금 지나가죠. 하지만 계속 지금까지 괴롭다는 것을 보면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누르는 것과 터지는 것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억압했다가 분출했다. 억압했다 분출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중간 단계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억압했던 거 근데 재밌는 게 억압했던 사람들은 늘 억압하고요. 터뜨렸던 사람은 늘 터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조금 한번 잘 보고 내 감정이 어떤지 나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바라보고 내가 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감정들을 누르지 말고 터지지 말고
그걸 그대로 불편한 대로 한번 알아차려보는 그런 감정들을 가진 그런 상태를 가져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종의 마음챙김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 범분노장애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어렸을 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 불편하니까 그 감정을 막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약물 같은 거 하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아니면 게임하거나 오락 같은 거 몰입하고 그런 식 뭐 요즘에 마약 같은 것도 사실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내가 어떤 감정이 불편하니까 마약이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불편하니까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이 아니라 눌러놓는 거죠.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불편한 거를 온전히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들인데 내가 불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불편한 것들을 온전히 놓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시작을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놓고 바라보는 훈련부터 필요합니다. 이 분노가 워낙 감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감정을 그냥 놓고 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고도로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죠. 마음을 어디다 집중해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 한 발 떨어져 보는 거죠. 화가 날 때도 마음챙김을 할 수 있으면 고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화는 그냥 불이에요. 불이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거든요. 이 분노가 자기 자신한테 를 향해서 태워버리면 자기 자신이 싫고 내가 너무 나를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남을 향해서 가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뭐 화나고 남을 태워버리는 거죠. 사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안으로 갔어도 밖으로 갔어도 결국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낭비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러느라고 내 인생에 살아왔고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또는 자기를 비난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를 타고 있는 것들에서 좀 한 발 떨어져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분노를 좀 두려워하지 말고 쌓여왔던 분노를 그냥 그대로 보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는 너무 눌러놓은 사람 분노가 잘 안 보이세요. 너무 강하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를 딴 데로 돌리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내가 화가 왜 났는지, 화가 나게 된 사건이 뭔지,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 화가 나는지, 또 그 정도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일단 봐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분노가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내 분노를 한번 조용히 뭐라 그러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시자. 천천히 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하는 것들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